3.1절 특사를 많이들 기대하고 있고 3.1절 특사를 많이들 기대하고 있고 네,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지켜보시는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우리 애국 동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이 박사는 건국 대통령이신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산업화, 경제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드신 박정희, 박근혜 두 분 부녀 대통령님을 사랑하는 모임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원천무효고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회복과 원상복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모임입니다. 홍대 제 기억으로 오늘 벌써 5번째, 6번째 모임인데 여러분들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왜 원천무효인가는 저만 해도 2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명절 연휴에 들어있는 날이니까 대한민국의 주류 미디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 특히 임기 1년 남짓 남겨놓은 이 말기 정상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부드럽게 재밌는 얘기를 좀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렇습니다. 어제가 신축년 음력으로 정월 초하룻 날이었습니다. 설날입니다. 설날이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전국에 나가 있는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차례를 지내고 떡국을 나눠 먹고 하는 것이 풍습이죠. 특히 어린 손주들은 할아버지한테 세뱃돈 받기 위해서 1년을 기다리는 날이 설 명절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올해 명절은 정말 이상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아들, 딸, 친형제라도, 친가족이라도 출가를 한 딸이나 분가를 한 아들이 주민등록이 다르면은 5명 이상 모일 수가 없게 돼가지고요. 사적인 모임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5명 이상이 모여서 차례를 지내지도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반면에 제가 오늘 오면서 봤습니다만은 저 고속터미널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지금 쇼핑객이 밀려 터져가지고 차가 들어가는데 1시간 걸린대요. 자, 그제 11일부터 제주도 여행 비행기 꽉꽉 찼습니다. 200명, 300명이 꽉꽉 들어차서 만원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혀 위험이 없습니까? 한마디로 정치 방역입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떡국을 나눠 먹을 수 없도록 만드는 이 문재인 이 좌파 정부의 정치 방역을 여러분들이 똑똑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희들이 사랑하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의원구치소의 확진자 감염 우려 때문에 강남 성모병원으로 이송이 되셨는데 9일날 음력 설을 사흘 앞두고 구치소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9령의 여성 대통령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데 한 며칠 더 해서 그래도 좀 편안한 병원에서 명절을 보내고 혹시 또 병원의 배려로 떡국이라도 한 그릇 먹을 수 있으면 좋았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인지상정일 겁니다. 그 다음 날은 이명박 대통령도 동부구치소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좌파 정부는 전직 대통령 2명에 대해서 이 명절도 보낼 수 없도록 이렇게 아주 지독하게 잔인하게 이렇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1415일째 독방에서 불법 감금돼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 아픕니다. 지금 3월 1일 3.1절 특사를
많이들 기대하고 있고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왜냐? 3.1절에 보통 예년의 경우 정치범들에 대한 사면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도 3.1절이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문재인에게 사면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확고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한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무죄이기 때문에 79년이신 여성 대통령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배려에서 즉각 석방을 요구합니다. 문재인 좌파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처지에 놓였습니다. 뭔가 국면 전환을 위해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기를 저희들은 촉구합니다. 오늘은 이 명절 연휴 중이라서 여러분들 부엉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엉이 아시죠? 부엉이. 그렇습니다. 밤에 돌아다니는 부엉이가 있습니다. 부엉이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노무현이가 뇌물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대검찰청 수사를 받다가 어느 날 새벽에 봉화마을 뒷산 부엉이 바위에서 자유낙하한 부엉이 운지 사건의 그 부엉이를 말씀드립니다. 이른바 좌파 운동권들이 주로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 비서로 근무하던 젊은 좌빨들이 노무현이가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진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 해서 만든 모임이 부엉이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꾸 말썽을 빚으니까 18년도에 이름을 바꿔서 민주 4.1 이런 단체로 이름을 바꿨는데 부엉이 모임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최근에 여러분 임기 말년에 개각이 있어서 장관이 5명이 차례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 중에 외무 관료 출신인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빼고 나머지 4명이 모조리 부엉이 모임 출신입니다. 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그 다음 전해철이라고 문재인의 핵심 척근 3철 중에 한 명인 전해철 행정자치부 장관, 그리고 중소기업 장관으로 간 권칠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체부 장관에 간 황희, 이 자들이 전부 다 부엉이 모임 출신들입니다. 자, 임기가 1년 한 2개월 남은 이 문재인 이 정권 말기에 이미 레임덕은 왔습니다. 지지율 30%대로 폭락해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위중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문재인이 왕따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정권 말기에 어느 누가 장관이라는 그 좋은 자리도 하겠습니까? 조금 더 참으면은, 그래서 줄을 서더라도 이왕이면은 새 줄을 잡아야지, 새로운 줄을 잡아야지 또 5년을 더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장관 시켜줘도 할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엉이 모임 출신이 장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홍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지나가시는데 잠깐이라도 서서 한번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이 대한민국 주류 언론에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박범계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났죠. 이 친구는 중학교 다닐 때 이미 동네 조직, 깡패 조직에 들어가서 꼬맹이 노릇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꼬마 깡패였습니다. 근데 머리가 좋아서 대학 잘 나오고 사법고시까지 했는데 이 친구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판사할 때도 그렇고 폭행 사건이 줄줄이 열려 있습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주먹을 잘 쓰는 그런 법무장관이 나왔습니다. 이제 아마 앞으로 폭력 관계 관련 사범들은 굉장히 아마 좋게 이렇게 용서를 많이 받을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조폭 깡패 출신인데, 이 친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지금 우파 열심히 운동을 하는 대전 출신의 김소연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 여자분이 18년도에 그쪽 박범계로부터 공천을 좀 받을까 해서 접근을 했더니 보좌관을 통해서 그에게 공천 헌금을 요구해 가지고 문제가 돼서 이걸 고발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박범계는 그 문제 때문에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현재 조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자가 법률을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문재인 말기 정권의 현실입니다. 자, 이 중에 또 부엉이 모임 출신 중에 한 명인 황희라는 친구는 뭐 여러분 들어보셨죠? 비리백화점입니다. 이 친구 얘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의 제일 큰 문제는 생활비가 60만 원밖에 안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파산을 하거나 부도를 내 가지고 채권이 다 압류가 돼 있을 경우,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면은 압류돼서 월급 타는 쪽쪽 이렇게 수익이 생기는 쪽쪽 압류가 되는데요. 최소한 기본적인 생활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법원에서 정한 1인 생활비가 105만 원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차압이 돼 있어도 혼자 사는 사람은 105만 원 기초 생활비는 제외하고 차압이 됩니다. 근데 2인이면은 179만 원이고요. 3인 생활비가 기초 생활비로 법원이 정한 액수가 23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황희라는, 더구나 국회의원, 재선 국회의원을 지내는 분은 3인입니다. 그런데 그 딸은 또 더구나 지금 외국인 고등학교 다닙니다. 1년간 등록금만 한 학기 2,100만 원씩 4,200만 원입니다. 그럼 등록금만 내면 됩니까? 교과서, 참고서 사야죠. 또 영어 보충한다고 학원도 다녀야 되죠. 또 외국인 학교 상당히 그 비싼 사립학교인데 가방도 좀 좋은 거 사야 될 거고 옷도 좀 좋은 거 사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생활비로 60만 원밖에 쓰지 않습니다. 이게 이분이 2019년에 국세청에 세무자료로 낸 근거에 생활비, 교육비 모든 거 다 합쳐가지고 카드로 써서 72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12로 나누니까 6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황희라는 분한테 어떻게 60만 원으로 당신은 먹고 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우선 마누라가 미장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갖고, 뭐 그건 좋은데 명절 때, 추석, 설 명절 때 선물로 들어온 고기가 많아가지고 그걸로 반찬 해 먹으면서 때우고 하다 보니까 60만 원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추석 명절에 갈비짝이 얼마나 들어왔으면은 그 다음 설이 올 때까지 5달 동안을 밥상에 올릴 수 있도록 갈비짝을 재놓고 살았습니까? 황희가 사는 그 전세 아파트에 대형 냉동고가 도대체 몇 개가 있는지 저는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MBC, KBS 카메라 황희 전세 아파트 찾아가 보셨나요? 갈비짝이 얼마나 많길래 1년 내내 반찬 해 먹을 수 있을 만큼 추석 설 명절에 들어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분이 예금 통장이 무려 46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통장에 매달 조금씩 예금이 될 거 아니에요? 거래가 없는 통장을 들고 있을 수 없는데, 생활비에 1년에 720만 원밖에 못 쓰는 분이 통장 46개를 채운다면은, 이거는 간단히 말해서
자기가 뇌물 받는 따로 불법 국회의원이니까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현금이 들어오는 따로 길이 있다고 아예 국회 청문회에서 범죄를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통장 46개 매달 10만 원만 넣어도 그래 460만 원이 필요합니다. 자, 이분이 2011년에 자기 딸을 미국 조기 유학을 보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어린애들을 외국에 보내면은 그 당시 규정이 부모가 동반해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황이라는 분은 국내에서 정치하러 돌아다녀서 국회의원 출마도 했습니다. 법 위반이죠. 그 뒤로 한 5년 뒤에 지금 현재는 부모 중에 한 명만 따라가는 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4년 동안에 미국에 송금한 액수가 2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 이분이 세금 환급을 위해서 낸 세무 자료를 보면은 그 딸이 미국서 유학하는 4년 동안에 총 수입이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4년 동안 이분은 물 먹고 공기만 먹고 살았지만은 1억 2천만 원은 어디서 마련했습니까? 또 현금이 들어오는 딴 주머니가 있다는 걸 또 시인했죠. 그리고 국회의원 재선인데 국회 본회의 중에 병가를 내가지고 3번인가 병가를 냈는데 그 3번 모두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가족 3명이 해외여행 다니느라고 병가를 냈습니다. 국회 회기 중에 본회의가 열리고 상임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근데 문제를 삼으니까 밑에 보좌관이 실수로 사유를 잘못 적었다고요. 이 좌빨자들은 단 한 번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좌관이 실수했고 또 어떤 놈은 자기 모르게 마누라가 했다고 마누라한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 이자에 그걸 더 하기가 뭐 더 참 창피합니다. 이 황이라는 자가 간 데가 어딥니까? 문화부 장관입니다. 그 문화부 장관에는 그래도 옛날에 이현영 씨 같은 분도 했고 하다못해 연극인 출신 손수기도 옛날에도 하고 했는데 문화와는 조금 관련이 있는 친구라야죠. 이 친구는 단 한 번도 상임위원회도 문화부 쪽에 가본 적이 없고 그 생긴 빠꾸를 보면 알지만은 문화하고는 거리가 먼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가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장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끝나면은 여야가 합의해서 청문 보고서를 내면서 합법이냐, 이 사람 자격이 있느냐, 적합이냐, 적부에 관해서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당이 합의를 안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해서 여야 합의가 없었는데도 문재인이가 그냥 임명한 29번째 장관이 황입니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 제도를 왜 합니까? 필요 없죠. 아예. 이게 지금 황이라는 자가 가장 최근에 29번째로 인사청문회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됐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 장관하는 자질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좌파 정부에서 출세를 하고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자리를 하려면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적당히 부패해야 됩니다. 적당히 탈법, 불법을 저질러야 합니다. 적당히 비리를 저질러야 합니다. 그리고 탐욕적이 돼서 현금 들어오는 주머니, 뇌물 받는 주머니를 따로 차고 있어야 합니다. 부정과 비리와 부패가 문재인 좌파 정부의 출세의 필수 과목이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여기 근방에 다니시는 우리 젊은 대학생 여러분 취업 공부 열심히 하실 필요 없습니다. 토익, 토플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출세를 제일 빨리 하는 길은 운동권 동아리에 빨리 가입하십시오.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취직하지 말고 운동권에 계속 매달리면서 부정, 부패, 비리, 법을 무시하고
고함만 지르고 길거리 화염병 던지러 돌아다니면은 장관 자리는 따놓은 셈입니다. 대통령도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것이 필수 과목이 되어 있는 이 좌파 정부가 바로 여러분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의 실상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운동권 출신들은 도덕성을 자기들은 청렴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돈 되는 일이면은 전부 다 달라듭니다. 그 바로 한 가지 예가 이번에 29번째로 여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한 비리 장관, 비리 백화점 황희의 얘기 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장관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말씀드렸죠. 제일 첫 번째, 부엉이 모임 출신이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 사람의 자질과 능력이나 전문성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편이냐 아니냐, 우리 편이냐 아니냐 편가르기, 두 번째는 나에게 충성하느냐 마느냐. 자, 그렇습니다. 그 부엉이 모임 출신이 최근에만 4명의 장관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엉이를 한번 연구해 봅시다. 부엉이는 서구양에서는 지혜의 상징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동양에서는 부엉이는 재수가 없는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까치는 좋은 소식을 전하지만은 밤에 돌아다니는 부엉이는 뭔가 저 음흉하고 불길하고 불운을 몰고 다니는 흉한 새로 우리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뭐 노무현의 정신, 부엉이 정신을 잊지 말자고 부엉이 모임이라 했더니 노무현의 부엉이 정신이 뭡니까? 뇌물 받아먹고 불법 정치자금 받아먹고, 그래 자살하는 게 노무현의 부엉이 정신입니까? 만일 그렇다면은, 그런 노무현이의 부엉이 정신을 받자면은 이름 잘 지었다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문재인을 포함해서 이 좌파들의 이 비리 저지른 이자들의 운명은 바로 역시 노무현이를 따라서 부엉이 바에서 운지하는 게 저들의 정해진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부엉이의 정신을 제대로 한번 본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게 말씀 안 돼요. 여러분 4월 7일 날 서울시장 뽑고 부산시장 보궐선거합니다. 다 아시죠? 왜 이 보궐선거가 생겼냐? 오거돈 부산시장, 박원순이 서울시장 더러운 손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이자들이 이 더러운 손장난으로 그 딸보다 더 어린 여직원들 가슴 만지고 그 여자들 끌어안고 성추행해서 지금 보궐선거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비만 400억, 부산시장 경비만 300억, 700억이 날아갑니다. 박원순이 오거돈이 이 성추행 때문에 이루어진 보궐선거라는 점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더불어만지는 당, 더불어만진당 계속 지금 성추행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더구나 지금 저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이가 15년에 1년 동안 더불어만진당 당대표 할 때 당헌을 고쳤습니다. 정치혁신의 일환으로 소속 정당,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이나 소속 정당원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하면은 당의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문재인이가 그것도 당대표로서 정치혁신의 일원으로 당헌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당헌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자들이 당헌을 바꾸기 위해서 92조의 하나를 만들어서 당원들의 총의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을 다 바꿀 수 있도록 한다는 걸 최근에 붙여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부산 보궐시장 선거는 박원순이 오거돈이 더러운 그 손 때문에
여성을 추행해서 벌어진 보궐선거이고 민주당의 당헌은 그런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도록 돼 있고 그 약속이 바로 문재인이가 했던 당헌 개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자들 입 다물고 후보 냅니다. 왜냐? 서울 부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부산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보궐선거에 어떤 판단을 하셔야 할지, 왜 이 보궐선거에 사유가 생겨서 700억이 넘는 우리 국민 여러분 세금의 혈세가 보궐선거로 낭비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류 매체에서 알려지지 않는 몇 가지 말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지금 미얀마라는 버마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겨레 신문까지 모든 신문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아웅산 수치가 지금 연금돼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선거가 11월 3일, 5일 뒤 11월 8일에 버마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으로서 버마, 미얀마의 선거에 부정이 저질러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주의 발전에 굉장한 큰 오점을 낼 수 있다면서 경고를 몇 차례 했습니다. 실제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다. 500만 표의 부정선거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여당이 83%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군부가 일어나서 아웅산 수지를 부정선거로 연금을 하고 지금 조사 중입니다. 지금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섰죠. 바이든 대통령이 버마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지만 여러분, 군사 쿠데타라고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 사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제재를 가하거나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 엄청난 부정선거가 저질러졌습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도 미얀마 사태가 군사 쿠데타라고 단정을 하지 않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중동 우파신문이라는 자들이 미얀마를 군사 쿠데타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불법 탄핵이 이루어졌고 올해 작년 4.15 총선에서 어마어마한 불법 선거로 180석이라는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해서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회 독재가 진행되고 있는 이 사실을 호도하기 위해서 혹시 부정선거의 빌미가 미얀마에서 터져나올까 싶어서 입 다물고 여러분들을 지금 눈을 가리고 여러분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민주주의를 가장한 좌파들은 부정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하고 정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도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지켜보셔야 합니다. 저는 100% 부정선거를, 선거 부정을 저지른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올해 신축년이 이제 소띠입니다. 호시 우보라 그럽니다. 호랑이 눈처럼 날카롭게 세상을 지켜보면서 소처럼 목표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가셔야 합니다. 이번 4월 7일 서울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소띠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비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